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풍특보도 발효돼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낮더위가 반짝 주춤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1.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34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오전 중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기도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영덕 27도, 포항과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하늘이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 오후부터 비가 내릴 텐데요.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 기온은 반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울릉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정성환 후보와 무소속 남한권 후보는 의료와 여객, 교통 등 울릉군이 직면한 각종 문제들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는데요. 제시된 해결책의 구체성과 현실성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군의 가장 큰 현안인 의료 문제로 막을 연 토론회. 정성환 후보는 의료 인력 예산을 위한 법 개정과 외부 병원들과의 협약을 강조했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페이닥터제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경북의 유수의 대학병원과 MOU 체결을 해서 순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남한권 후보는 군인 출신임을 강조하듯 울릉도에 상주하는 군부대에 군의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병무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118 전대와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 둘 부대에 울릉군에 꼭 필요한 군의관을 편제시켜서 정 후보가 남 후보의 공약을 맞받아치면서 잠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나 공군 부대에 대한 도움을 받겠다 했는데 지금 울릉도 현실상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각 대학에서 배출되는 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직접 집으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울릉 주민들의 오랜 불편인 여객 교통과 화물 운송 문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선사를 만나서 곧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바로 화물량과 내용에 따라서 선적 문제도 재검토해서 전체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해달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우리의 재정 자기보다 낮은 울릉군에서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100% 다 해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관광객 증가로 가중되고 있는 교통, 주차 문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주차시설 건설을 해결책으로 제시했고 아동, 청소년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가운데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포항시가 피해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조사 결과 모내기가 지연되거나 작물이 시들고 생육이 지연되는 등 81헥타르의 면적이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6월 초 중순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가뭄 대책 상환실을 편성해 물탱크 공급 지원과 관정 개발 지원, 양수 장비 확보 등 가뭄 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찰청은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6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 경북 지역 군수선거에 도전하는 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 여러 명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비후보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23일 A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어젯밤 대구 문화방송에서 대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단 한 번뿐인 대구시장 후보자 토론회였는데요. 며칠 전 일부 유력 후보들이 TV토론을 기피하면서 후보자 자질이나 정책 검증이 부실하다는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토론 횟수가 적어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포함한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한 번 이상 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3회 이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회 이상으로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더 많은 토론 기회를 보장합니다. 추가 토론이 가능하지만 후보들이 동의를 해야 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어젯밤 열린 토론회 한 번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홍준표 후보 측의 반대 때문입니다. 홍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나 지난 선거에 비해 유세 일정과 선거 운동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 역시 높은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항구에 한 번씩 가가지고 8번에 걸쳐서 국민들과 또는 시민들과 직접 대화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단체의 후보자 토론은 어떨까? 서울과 부산, 경기, 광주, 경남에서는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 외에 언론사 초청 토론회까지 합쳐 2번, 인천은 3번의 토론회를 합니다. 언론단체 등의 1대1 대담까지 합치면 횟수는 더 늘어납니다. 대구와 달리 상대적으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자질을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게 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 지역에서 7개 선거를 함께 치르다 보니 어느 선거에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토론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유력 후보들의 토론 기피로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구룡포 하정리 앞바다에서 동해 연안까지 올해 처음 냉수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냉수대는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5도에서 7도 낮은 상태로 어제 오전 9시 기준 구룡포 하정 14.5도, 울진 후포 12.2도를 나타냈습니다. 냉수대 발생으로 양식 생물의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료 공급과 관리 등 양식 어가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주시는 화백 컨벤션 센터와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국제회의 시설과 숙박, 판매 공연 시설이 집적된 곳으로 지구 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재정 지원 등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인천 송도, 경기 고양, 광주 김대중 컨벤션, 대구 엑스코, 부산 백스코 등 5곳이 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2015년 개관한 하이코에 238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전시장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무변루는 1572년 옥산서원 창건 때 세워진 2층 누각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토론과 모임, 숙식 공간으로 이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지정된 옥산서원은 조선 중기 문신회제 이연적을 모시기 위해 설립됐으며 문화재청은 30일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의료관광 분야가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불황과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겨우 숨통을 틔우게 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태국 여성 한 명과 태국 파워 블로거 등
3명이 대구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공모로 선발된 이 여성은 이 병원의 지원을 받아 성형수술했습니다. 얼굴에서 제일 본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떤 건데? 이마 부분 좀 고치고 싶으시고 그리고 눈 지금 짝짝이셔서 그런 부분 고치고 싶고. 최근 중국 바이어들이 대구 지역 병원을 사전 답사하는 등 의료 관광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년간 대구 의료 관광 산업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대구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외국인은 3만 1천여 명, 1년 뒤인 2020년에는 5,200여 명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1년 새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의료 관광 유치업체들은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직원 수를 줄이며 근근히 버티거나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한 명도 입국하기 어렵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업무는 모두 스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뚫릴 조짐을 보이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필리핀과 태국의 병원 관계자들이 대구 방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7월 예정된 대구 메디엑스포가 의료 관광 재개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의료 관광이라는 부분들을 비즈니스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많이 찾아오고 또 지금 연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의료 관광업계의 큰손인 중국에선 해외여행 이후 한 달간 격리 지침이 있어서 실제 관광으로 이어지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료 관광 주요 고객인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수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등의 이유로 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에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 고사 위기에 내몰린 의료관광 유치업체의 실태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긴축 재정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대구는 지난해 10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의료관광 산업이 악몽 같았던 지난 2년간의 시련을 이겨내고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업계의 자구책과 함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이화여대와 가톨릭 의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절단된 신경을 수술용 봉합실 없이 바로 이어붙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 연구팀은 홍합 접착 단백질을 이용한 신경재생용 의료 접착제를 개발해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봉합실에 의한 2차 손상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어제부터 닷새간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지방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낮더위가 반짝 주춤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1.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34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오전 중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기도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영덕 27도, 포항과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하늘이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 오후부터 비가 내릴 텐데요.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 기온은 반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